자, 삼성전자 보실 건데 간밤에 반도체가 폭락했던 이유는 이거죠. 미국 반도체 지수가 뭐 5% 급락했다. 장기금리, 특히 이제 30년물이랑 어제는 10년물이 최근 5년 사이에 최고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반도체 하방 압력이 가중이 됐었는데, 자,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요, 채권 시장이 먼저 불안해지겠죠. 안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요즘 지출이 심해진다, 재정 건전성, 현금 흐름이 나빠질까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면서 빚을 또 내가면서 지출을 하는 상황에 회사채 발행까지 힘들어지면 이거는 유동성조차 마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채권을 못 찍어내면 케이펙스가 줄어들겠죠. 이 케이펙스란 게 뭐냐? 뭐 반도체 회사는 신규 공장이나 장비를 뭐 구매한다거나, 해운사 같은 경우는 새 선박을 발주한다거나, 회사가 어디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한마디로 회사가 사용하는 자산을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못해서 유동성까지 마르기 시작하면은 이 케이펙스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반도체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실적 전망이 악화가 되겠죠. 그럼 반도체 끝난 건가요? 라고 하실 텐데, 아니지. 지금은 시장이 그냥 과열됐던 반도체와 빅테크 주식들을 다시 다음 상승을 위해서 제자리에 제값으로 돌려놓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국채금리 상방 압력으로 회사채 발행 못한다, 현금 흐름이 마르면서 케이펙스가 줄어든다, 그럼 반도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실적 악화가 될 것이다, 이거잖아. 그럼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빚을 얻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연말에는 전쟁이 소강 상태로 진입하면서 유가 하락이 나올 것이고, 지금과 같은 국채금리가 뛰면서 8월달 여름 휴가철 이후 단기 일자리가 급감을 합니다. 미국의 고용, 소비 지표가 안 좋아질 거고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럼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항상 설명드려왔죠. 자, 반도체가 왜 내려가는지는 대충 알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그 반도체를 내려오게 한 원인이 언제쯤 상쇄가 될까? 다음 사이클이 언제쯤 어떤 식으로 돌게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벤트는 금리 인하, 이거 하나뿐인데 왜 미국이 연말에 이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삼성전자 차트 분석까지 쌈뽕하게 마무리 지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찾지도 못해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 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이 반도체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이제 탑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반도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왜 미국이 연말에 금리 인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반도체가 다시 본격 반등을 시작하게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전쟁 소식들 찍먹하고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다 하고 이제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란과 진행 또는 예정된 협상이 아무것도 없다, 호르무즈는 정상 운영 중이다. 근데 어제 이제 뭐 휴전 연장을 실패하고 나서 바로 호르무즈에서 나가던 선박이 이렇게 피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조금 소폭 상승을 했죠. 확실한 건 이전보다가 뭐 배가 피격됐다라던가 이런 나쁜 소식이 나와도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막 널뛰기식으로 올라가진 않았다. 당장은 휴전 연장을 하지 않는다 해서 유가가 좀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때요? 이란 전쟁을 로우키 대응하겠다, 군사 옵션보다는 경제 제재를 주축으로 해서 야, 우리는 이제 이란 전쟁 느긋하게 지켜볼 거야, 우리 시간 많아, 한마디로 중간 선거 전까지 이란 전쟁을 소강 상태로 몰아가겠다, 그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결국 궁지에 몰리는 건 이란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오펙 플러스를 둘 다 탈퇴를 하고 미국과 손잡은 UAE,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의 교역, 금융거래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죠. 중동 원유 공급망이 불안해질
갈수록 원유 가격의 결정권은요, 중동에서부터 미국으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다고. 에너지 패권은 미국이 쓱 갖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 같이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은 안전한 공급망인 미주 쪽으로 일부 공급망을 더 많이 옮겨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호르무즈는 또 언제 막힐지 모르고 배가 피격될지 모르고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다 가져오는 중이다. 사실상 지금 이란은 경제 파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 일시적 휴전이 아닌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 이제껏 항상 거짓말을 하던 건 누구예요? 트럼프가 아니란 말이야. 트럼프 말대로 쟤네는 경제부터 시작해서 군사시설 웬만한 거 다 지금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란 해안선 전체가 다 미군한테 폭격당하고 지금 페르시아 만 자체가 미군이 장악을 해버린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해, 동해, 남해 모든 해안선을 미국이 다 폭격을 하고 우리 바다에 미군 항모가 둥둥 떠 있어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질 못해.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지나다니는 일반 배들 드론이나 미사일로 피격하면서 야 너네 이렇게 항공모함 안 주면 우리 지나다니는 배들 드론으로 피격할까? 미군은 또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란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나 이제 국제유가 내려가길 원한다. 이란 전쟁은 로우키 대응하면서 경제 제재만 가할 거야. 나 이제 군사 옵션 안 쓸 거야. 느긋하게 지켜볼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 자체가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 소강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사실 이미 그러고 있죠. 거기다 이제 똥줄 타는 건 이란이란 소리야.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시그널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7월 담정 주택 판매가 전월비 대비 2.3%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미국 7월달 수입 물가가 지금 0.4% 오히려 내려옵니다. 이미 7월 이게 물가 상승률이긴 해요. 그래서 이미 7월달에 CPI, 7월달 CPI, PPI가 발표가 됐을 때 에너지와 이 곡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표들은 6월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이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이 소리가 이미 나왔잖아.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9월달 금리 동결까지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3분기 미국 기업들 기대 인플레도 3.7에서 3.3%까지 둔화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어떤 이런 말들이 최근에 우리가 꿈이라도 꿔본 적 있나? 없어요. 그게 지금부터 나오고 있다고. 거기다가 국채금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요. 국제 유가가 어찌됐건 지금 전쟁 직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고유가 충격이라던가 국채금리의 상방 압력 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가 둔화가 돼? 소비까지 둔화가 된대요. 실물 경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GDP 나오도 3분기 성장률을 지금 4번 연속 하향 조정 중입니다. 자,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껏 전쟁 터지고 유가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소비자들 주머니가 탈탈 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월드컵, 여름 휴가철 이 두 시즌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단기 일자리의 단기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즌이었어. 그래서 마치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견조했던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내주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8월 말이 지나면요. 여름 휴가철 도착 끝나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왔던 단기 일자리가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고용과 소비 지표가 이전보다 더 부진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로키 대응으로 소강 상태에 진입을 하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맞게 될 거고 고유가 충격, 국채금리 충격 이로 인해서 소비와 고용 지표가 또 망가지고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까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미국은 결국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2024년 11월 달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주구장창 밀던 게 약달러, 저금리, 에너지 가격 하락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이머징 마켓들이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영국,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이런 이머징 마켓들은 금리를 내리거나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거든. 근데 이제는 턴이 바뀐다니까. 이머징 마켓들이 일본을 필두로 해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머징 마켓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면 달러의 상대적 약세가 유발된다 그랬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로 진입해봐봐. 그럼 상대적인 달러 약세가 그 자체적인 달러 약세까지 가중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말했던 대로 흘러가는 중이다. 그럼이 지금 지켜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이 판을 잘
짰습니다. 약달러 저금 및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가고 있거든. 그리고 이란 전쟁을 소강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다른 선물도 준비 중이잖아. 그게 뭐예요? 북한이죠. 지금 계속 북한 언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유동성 장세가 찾아올 것이고 한국 증시는 이 남북 경역 관련주들이 뭐 이제 건설이나 원자재 요런 섹터들을 주도로 해서 미친 듯이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시장 흐름이라고. 이거를 인지하고 나서 그리고 차트 분석 들어가는 거야.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삼성전자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이 반도체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이제 탑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반도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선별을 해서 의견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쯤에 한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선별을 해서 의견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 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드리고 나서 장중에 이제 뭐 매수 타점 잡기 쉬우시라고 꼼꼼하게 귀신같이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뭐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건 진짜 할배들도 다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를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반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나는 시초가 매매, 장 마감 10분 전 내일까지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차트 분석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뭐 항상 똑같죠. SK 하이닉스도 설명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올해 2월 달에서 4월 초까지 이제 만들어줬던 핵심 매물대라 그러죠. 요거까지 어차피 눌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평선이 올라오면서 요 밑에 224일 장기평선을 터치하고 맨 처음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 6월 달 말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장기평선을 이미 쳐야 여기서부터 반등이 크게 나올 거다. 혹은 최소 여기 보이는 핵심 매물대라도 치고 올라와야 그때부터 뭐 어떻게 반등이 시작될 거니까 아직은 반등을 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우리가 이제 연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나 이거 본전 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탈출할 거예요. 혹 탈출이 됐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번에 오를 때 이거 조금만 더 들고 가볼까? 절대 탈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제 팔걸, 지난주에 팔걸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요 계속 뇌동매매밖에 안 되고요. 어차피 뭐 돈 까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둘 중에 하나 타점에서 내가 반도체에 뭐 산 김에 좀 이제 연말에 수익으로 마무리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주황색 21선 있죠. 이게 옆으로 늘어지면서 요거 재돌파 지지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멋 모르고 다른 사람들 주식한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 샀는 사람들은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기가 좀 힘들어요. 대신에 21선에서 오늘 또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요 21선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9월 말에서 10월 달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21선이나 혹은 이런 구름대 안에서 만들어 준다. 이게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매수 타점이라고 그랬죠. 추가 매수입니다. 물려 있는 사람들 빨리 탈출하려고 추가 매수 타점 잡아주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 첫 번째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래도 오히려 좋은 거라니까. 그러면 이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얘가 더 투가 하락을 한다. 21선까지 망가졌어. 사람들이 여기서 21선 망가지면은 반도체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야, 큰일 났다. 투매가 나온다고요. 그럼 어디까지 머리를 박겠어요? 장기평선에 머리 박을 때까지 이렇게 차트가 옆으로 좀 눕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밑에서
쌍바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21선이 이렇게 나오고 21선을 이탈했다가 재돌파하고 다시 지지반등하면서 추세 하단이 올라가고 요런 눌림목이 짧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 봐라, 빅테크 기업들 지금 뭐 이제 회사채 발행도 못하는 수준까지 갔었다가 지금 이제 좀 금리 하방 압력이 좀 나오고 나서 기용에 대한 어떤 이 회사채를 내서 혹은 빚을 내서 케이펙스를 더 늘리는, 투자를 더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추가적인 케이펙스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수요도 이렇게 되면 28년도, 29년도에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겠는데, 지금 그래서 다 같이 내려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열쇠가 뭐다? 금리 인하라는 이 유동성 장세라고요. 아시겠죠?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 매수를 하려면 금방 아까 전에 첫 번째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여기서 쌍바닥 나올 때 솔직히 이거 쉽지 않아. 여기 이제 단기평선에서 지지 반등을 해준다 그래도 실제 여기서 추가 매수 때리기 정말 힘듭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개미들이 안전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뿐이야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21선까지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또 21선 탈 때 그때쯤 이제 추가 매수하면 마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이렇게 다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가게 돼 있다. 연말 상승 트리거는 뭐가 된다? 금리 인하라고요. 유동성 장세가 될 거라고. 아시겠죠? 그 유동성 장세가 금리 인하로 미국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에서 제가 시황 분석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시죠? 앞에 거부터 지금 거까지 퍼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반도체 관련된 영상, 뉴스 이런 거 찾아볼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할 거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내 손에 수중에 지금 현금이 10원 한 푼도 없는데 평단가를 어떻게 내릴 것이며, 또 이제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신같이 팔면은 저기 이제 연말에 또 오르는 거 보고 아 반도체 들고 있었으면 내 돈이 지금 얼만데 이러고 이제 다른 종목 또 반도체랑 똑같은 데서 이런 데서 매수한다니까.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반도체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공부를 해. 여기서 경험치를 쌓으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투잡 뛰고 저기 이제 주말에 가서 육체 노동하면서 현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 노동의 가치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그 시점이야. 아 내가 주식으로 헛짓거리 하다가 돈 까먹을 뻔했는데 야 그래도 연말에 기회가 온다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일 열심히 해서 단돈 몇백이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이제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여력을, 내 총알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주식 앱 삭제하고 저기 일이나 열심히 하러 다니시라고요. 아시겠죠? 또 맨날 회사에서 일하면서 MTS 차트 껐다 켰다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내 이거 주식 단고 보면서 월급 무팡하지 말고,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일 시켜주는 대표님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그래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다들 이거 볼 때가 아니라니까. 얘는 어차피 연말에 기회를 줘요. 왜? 미국이 금리 인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 다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계산은요, 본인이 정신 안 차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종목을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어찌됐건 수익을 못 봐. 왜? 파일럿이 안 바뀌거든. 야 내가 안 바뀌는데 종목 바꾼다 해서 계좌가 바뀔 것 같아요? 아우 절대 안 바뀝니다. 꿈 깨세요. 차트 분석 여기까지고, 다들 영상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기회는 또 온다고. 현생 열심히 살면서 현금 채굴을 해놔야 연말에 오는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 다음 사이클은 반드시 돌게 돼 있다. 아시겠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이 반도체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이제 탑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반도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